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분과 얘기 나눌 10시 투자전략실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네, 3조 달러를 푸는 바이든 행정부 과연 인프라 투자에 찐수혜주는 뭘까요? 두 분의 한 줄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 가뭄의 단비 같은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한 줄로 표현해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요. 인프라와 신재생 투자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 이번 주에 패키지 둘로 나뉘어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첫 번째 방안이 좀 공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드디어 인프라 쪽에 대해서 투자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31일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서 아마 인프라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먼저 발표되고 다음 달 이제 4월이 넘어가면서 두 번째로 교육과 보건에 관련해서도 아마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이제 인프라 관련 대책 중에 토목과 건축 그리고 청정 에너지 분야가 먼저 발표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이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추진된 1월부터 추진됐던 이제 경기 부양 대책과 달리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약간 시골에 있는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반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WEF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2위인데 그 인프라 관련 경쟁력을 13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인프라 관련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랜로우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도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통신이나 이런 게 제공돼야 한다라면서 인프라 관련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할 거게 될 건데, 요때 아마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3조 달러 규모로 이제 인프라를 투자하게 된다면은 요 이제 올 가을 이전에 이제 공화당 지지 없이 이걸 넘긴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요 이후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증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 이후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이렇다 할 보수 또는 신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또 있고, 이걸 덧붙여서 이제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아마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주장했던 건데요. 공화당은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의 이제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번 발표에서 포함이 되면서 아마 무리 없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과연 증세를 해야 할 텐데, 이 증세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증세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향방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재원 조달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증세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은 발표 후에야 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경기 부양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거는 일단 그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이제 보건 헬스케어는 일단 뒤로 미루고요. 일단 먼저 그보다 이제 의견이 없는 공화당하고 비교적 그 대선 때도 같이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1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게 이제 2조 원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공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G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탄소 관련 그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관련된 투자가 지금서부터 이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분야다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철도나 항공, 항만 뭐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쪽 관련돼서는 뭐 공화당하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린 뉴딜이다라고 하는 이제 신재생이나 아니면 5G 관련된 부분은 뭐 5G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나 이제 석탄 관련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많이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산업은 일단 지지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시장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는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앨런 이제 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그 이제 경기 부양한 때도 지금 그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가 한 1.7%대를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채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금리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뭐 1.95, 뭐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뭐 1.95%, 거의 2%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은 덜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부양과 증세가 또 경제와 더불어 시장의 다양한 경로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데 국내 증시, 국내 기업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네. 그래서 어떤 게 오르냐라고 말씀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소위 굴뚝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기계 등 이제 전통 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공장에서 이제 그 석탄을 떼서 굴뚝이 난다 해서 굴뚝주로 표현하는데 이 굴뚝주의 주가가 열기를 더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다 잘 처리돼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상황에서 대형 수주 등 이제 업황 개선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바이든의 이런 인프라 투자 계획도 이런 업황 개선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은 29일에 이제 철강, 기계, 조선 업종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국제강이라든지 한국철강,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한국조선해양 등이 이제 줄줄이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 한 번씩 기록했을 정도로 아마 요 동반 강세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기계 조선업황은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마 필요했던 이제 배들에 대해서도 다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선의 교체 수요도 있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제 선주나 해운사들에서 이제 발주를 넣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대형 수주 따내는 뉴스가 요 근래에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조선을 비롯한 곳곳에서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다소 빠듯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이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미국 대통령, 미국 행정부의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정책적 호재가 기계 업종에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책 당국이 이제 고용 환경 회복을 위해서 이른바 뉴딜 정책을 아마 시작을 다 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철강, 금속 기계 등의 주가가 분명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내 이익에서도
변화해서 옛 경제유형의 제조업이 아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신규 공사를 늘려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바켓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계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뛰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호재인 점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확대가 이제 예상돼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주에 넣어두시고 보시다가 매매 타이밍 잘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심리가 일단은 먼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철강이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클 것 같고 기계업종 내에서는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 역량이 높은 종목과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뭐 신재생, 친환경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쪽 는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예전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다가 최근에 또 많이 눌렸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년 말서부터 해서 좀 올랐죠. 1월 네. 때까지 이제 올랐다가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대선 같은 경우 얘기 나올 때 이제 2050년까지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이제 대선 목표였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아마 투자가 아마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 2035년까지 해서 이쪽 관련 투자가 한 2조 달러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아마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발전량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1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걸 2050년까지 신재생 비율은 이제 38%, 지금보다 한 2.5배 정도 이제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는 쪽에 투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속화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올해 그 미국에서 이제 발전량 증가하는 게 이제 40기가와트 정도 이제 뭐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32기가와트를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좀 보고서 내용이 이런 거 쓴 것 같던데. 그런가요? 네. 네, 그건 제 잘못. 네. 제가 아침에 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관련된 이제 그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신재생 중에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거의 상당히 그 전체 그 에너지 양 중에 미국의 에너지 양 중에 3.9% 정도가 이제 태양광이고요. 풍력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당히 좀 낮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15,000기가와트 정도를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그 양 자체가 뭐 10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한 100배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그런 이제 풍력 관련 쪽으로 좀 관심을 이제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제 관련 종목들의 그 뭐 신재생이다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ESS 저장 장비 관련돼서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 같은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해상풍력 지원책 발표 내용과 함께 뭐 풍력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탄소 배출 관련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대표님? 네, 뭐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다들 이제 그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맥스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향후에 이제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술 수준으로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뭐 향후 주식이라는 게 뭐 미래를 향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거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이미 국내 증시에서는 뭐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일부 종목들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서 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수 PB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두산 바켓을 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 벗어나서고 있으면서 미국 인프라 투자의 아마 수혜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1조 1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전년 동기 대비 한 9%, 영업이익은 한 39%가량 증가한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전방 산업의 주택 시장이라고 볼 때 미국 주택 시장에서 바켓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인프라 투자 발표는 이제 미국 건설 장비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바켓, 그러니까 두산 그룹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켓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42,000원 언더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잡아놓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예, 좀 있으니까 뭐 빠졌습니다. 현재가에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보고 손절가 38,000원까지로 타이트하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당히 높게 또 잡으셨네요. 네, 이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는? 이게 두산 인프라라는 건 결국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바켓에서 이제 실적이 진짜 나온다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목표가를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아침에 살짝 나온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여쭤봤습니다. 대신증권은 5만 원, KB증권은 49,000원으로 보고 있고 김병수 PB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오늘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시엔스 윈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력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이제 이번에 그 바이든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풍력 관련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그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갖고 나왔고요. 일단 풍력 타워에 관련돼서는 뭐 세계 1위 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높은 기술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00년 실적도 뭐 비교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매출도 한 22% 늘었고 영업이익도 뭐 63% 정도 늘어서 979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지금 최근 들어 지금 한 2월서부터 이제 3월 초까지 해서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이제 올 1월과 올 2월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이제 무상증자분이 최종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5만 원대가 아마 제일 저점이었는데 아마 그게 뭐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이제 이렇게 증자를 하면서 들어온 금액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 중에서 한 3천억 정도가 미국의 시설 투자가로 지금 쓰일 예정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력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의 지금 이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보다 많이 풍력 관련 타워를 아마 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부와 그다음에 미국 북동부 해안 쪽에 아마 풍력 관련된 시설이 좀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쪽으로 아마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이 들어서면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가 이제 9,700억으로 이제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이제 수주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시장 자체도 비교적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가 2025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77,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뭐 조금 조정을 보이면 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뭐 전 고점 수준이 이제 9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 이상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아마 뭐 매도를 하실지 여부를 그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65,000원 선에서 아마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웃퍼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수혜주인 CS윈드를 꼽아주셨고요. 최근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모두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 가격 65,000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시의 투자전략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